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당화 이후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30년 만에 정권 퇴진 파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대규모 촛불 집회 열기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광주시와 일선구청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썼어야 할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상당액을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의 편의를 미끼로 수억 원의 뇌물을 챙긴 한전 직원들과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정권 퇴진운동, 이번에는 노동계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국정농단을 규탄함은 물론 정경유착의 재벌 해체를 주장하며 총파업 투쟁을 벌였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투쟁이 광주 전남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정권 퇴진 파업으로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30년 만입니다. 광주 금남로와 전남 순천에 집결한 총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한 3차 대국민 담화에 노동계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투쟁의 함정으로 화학적인 혁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민주주의의 약속으로 평화와 민주과 함께하는 촛불 환경으로 새 세상을 만들자. 특히 최순실이 연루된 재단에 수백억 원을 건넨 재벌 역시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며 총수 구속과 재벌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 폐기를 외치며 광주 금남로에서 경영자 총협회까지 2km 구간에 걸쳐 도심 행진도 벌였습니다. 총파업 결의대회 이후 시민 불복종 투쟁에 나선 노동자와 시민들은 촛불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광주 금남로에서 제6차 촛불대회가 예고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는 노동계 총파업 투쟁과 맞물려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번 주말 지역에 설리는 촛불 집회 열기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사회 부조리에 대한 개혁 요구가 더욱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공을 국회로 넘긴 대통령의 모습에 지역민들의 분노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번 담화는 한마디로 끝까지 국민에게 대항하겠다는 선포이자 또 하나의 대국민 사극인 것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의 조건 없는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는 물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의원직 사퇴까지 더욱 강하게 촉구할 방침입니다. 특히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 민주화에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권력과 그다음에 재벌들이 유착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벌 개혁과 노동자들이 그리고 서민들이 잘 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촛불 집회를 통해서 순천 시민운동본부는 시민들의 결집력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에 2차례 열리던 촛불 집회를 토요일 하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기구를 출범시킨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도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예정된 각 지역의 촛불 집회 참가 인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교과서의 문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분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민심에 반한 대통령의 담화가 시민들의 정권 퇴진 요구를 더 큰 촛불로 집결시키는 또 다른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본격 겨울이 시작되는 12월의 첫날입니다. 겨울답게 낮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1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훨씬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0도를 비롯해 전남 일부 지역에서도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서는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광주와 곡성, 장성과 한평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광주의 가시거리가 2km로 평소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전남 대부분 지역 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이 10도, 담양과 화순이 11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1도, 보성이 1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시와 일선구청들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반납하는 예산의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아동급식 전자카드 사업, 일명 꿈자람 카드 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복지 사업입니다. 전자카드에 금액을 충전해주면 한 끼 4,000원짜리 밥을 가맹점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갖고 있는 광주 지역 아동 청소년은 17,000명 정도. 광주시는 지난해 85억 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광주 지역 일선구청들은 이 예산의 17%가량인 15억 원을 다 쓰지 못한 채 광주시에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광주 지역 대상 아동 17,000명 모두에게 4,000원짜리 식사 22끼를 지급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주시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예산 4억 7천만 원을 정부로 반납했습니다. 광주 시민 10,000명 정도에게 줄 수 있는 문화이용권이 못 돌아간 셈입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 예산과 전세 임대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른 국비 예산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이 서민층에 대해서 주로 반납이 발생하게 돼서 이건 광주시 좀 노력이 좀 더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사업 가운데 이렇게 반납한 국비가 179억 원, 시비는 1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민생을 생각하면서 힘들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내 집 살림처럼 여기고 한 푼도 헛되게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얼마 전 대구 서문시장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를 계기로 광주시가 관내 24개 전통시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내일 상인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각 자치구별 전통시장 화재 예방 준비 상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중국의 칭화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광주 칭화 자동차 포럼이 오늘 개막합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은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중국 자동차 분야의 석학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입니다. 이 자리에는 중국의 완성차 회사인 조이롱 자동차와 북경차의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국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미끼로 한전 직원들이 뇌물을 받아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었죠.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한전 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연루된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사람은 한국전력공사 직원 2명과 공무원 1명입니다. 한전 해남지사에서 일하던 전력 공급 담당 4급 직원과 노조위원장은 지난 2013년 한전 내부 정보인 선로 전력 용량 정보를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자에게 흘려줬습니다. 사업의 필수인 선로 전력 용량을 몰아주고 전력 수급 계약에서도 특혜를 줬습니다.
이를 대가로 7천만 원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8천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할인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일이 좀 더 빨라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가행적으로 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인허가도 비리로 얼룩졌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를 담당했던 전남도청 소속 6급 공무원은 사업자들에게 1,500만 원을 받고 인허가 서류 허가를 신속히 처리해주고 경쟁업체들의 서류는 반려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브로커 1명을 구속하고 뇌물을 건넨 업자 3명을 입건하며 다른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선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태양광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허가를 내주는 관련 부처 그 공무원이랄지 그 관계기관에 로비를 하지 않으면은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비리가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한전에 특별감사팀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수억 원대 공사를 하면서 허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절차를 어긴 목포의 한 아파트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특별한 관심이 없다면 드러나기 어려운 만큼 아파트 관리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지어진 목포의 10개 동 규모의 아파트. 지난해 옥상 방수공사와 개별 난방 전환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장기 수선 충당금 등 12억여 원이 쓰였지만 절차상 필요한 장기 수선 계획은 허위로 작성됐습니다. 장기 계획에 없던 대규모 공사를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2013년 날짜로 서류를 만들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겁니다. 수립을 한 이후에 차분하게 공사를 진행하자 했는데 그걸 강행을 했고요. 공사업체도 전자입찰 없이 선정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목포시는 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장에 과태료 10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네, 기존 업체들도 이제 다 문제가 되기는 됐었겠죠. 지금 현재에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발생한 점, 경초분의 처음인 점, 그런 점을 감안하고 일부 경감을 해야 되는 부분. 이 같은 사실은 전체 입주민 680세대 가운데 210여 세대의 주민들이 목포시에 직접 감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걸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 과태료 200만 원 저 사람들한테 껌값이라고 생각해요. 전남에서는 올해 목포와 여수, 순천 등의 9개 아파트가 외부 회계 감사를 하지 않는 등 각종 불법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검찰이 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 비서실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따르면 전남 모 기초자치단체 비서실장 A씨는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비정한 남편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곡성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차량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신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 당시 광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 최근 구속 기소된 60살 유모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목포시 상동의 한 도로에서 46살 양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음식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음식점 주인 41살 전모 씨가 다리를 다쳤고 내부 시설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운전자 양 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추위에 바이러스도 꽁꽁 얼 것 같죠. 이렇게 추울수록 노로바이러스는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병원을 찾은 설사 환자를 분석을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노로바이러스가 7% 정도 검출이 되는데요. 11월 둘째 주에는 17%,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에는 32%로 한 달 사이에 4.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하루 이틀 뒤에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사흘 안에 회복되지만요. 어린아이와 노인의 경우에는 심한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유행은 지난해보다 1, 2주 정도가 빠른데요. 내년 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겨울철 개인 위생과 음식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오늘 광주 소비자연맹이 문을 엽니다. 피해 입은 소비자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현명한 소비에 대해 알려주는 곳인데요. 앞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오미로 광주 소비자연맹 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비자연맹 생소한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한국소비자연맹은 1970년에 설립된 최초로 소비자 민간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광모 회장님께서 설립하셨고요. 소비자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이고요. 시장 감시 활동이라든가 상품 테스트를 통한 정보 제공 등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본부를 비롯해서 전국의 8개 지역이 지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오늘 광주 소비자연맹 개소식을 통해서 또 광주가 마지막으로 9개 지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광주에 지금 처음 문을 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할 계획이십니까? 네, 이제 광주에 처음 생기다 보니까 이제 역시 지역 밀착형으로 맞춤형 소비자 운동을 제가 할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 발달과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새로운 소비자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저희가 맞춤형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광주 시민들과 호남 지역의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요즘 소비자들이 주로 어떤 피해를 입고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트렌드에 맞게 그렇게 소비 상담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네,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가 휴대폰 기기와 통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접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불만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요즘 해외 직구라든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만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탁물에 관한 네.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어르신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는 다단계라든가 전화 방문이라든가 전화 피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피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피해를 구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일하는 곳이다. 그런 이야기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소비 피해를 당하시면 저희 광주 소비자연맹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중재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피해 예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도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불하는 것보다 과한 그런 거를 준다고 하면은 일단 의심을 해보는 것이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들을 위한 왕성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로 광주 소비자연맹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산 윤선도의 숨결이 서려 있는 완도 보길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동백숲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여기에 또 하나의 숨은 보물이 있습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막 꽃망울을 터뜨린 순백의 동백꽃입니다. 문여철 기자입니다.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보길도. 지은 지 200여 년 된 고택 정원에 순백의 동백꽃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하얀 꽃잎과 샛노란 수술, 아담하면서도 단아한 기품을 안고 있습니다. 키가 5m를 훌쩍 넘는 이 백동백은 고택의 세월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고택 동백은 원조 동백이다. 백동백의 원조다.
그래서 꽃도 홀꽃이면서 다른 일반 지금 우리 육지에 있는 이런 백동백보다도 훨씬 꽃이 더 아름답고 워낙 그 백색을 띠고 있다. 예전에는 흔했던 백동백이었지만은 무분별한 불법 채취로 지금은 고택에 남아있는 두 그룹뿐. 그래서 백동백이 필 즈음 보길도에는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전국 각지에서 줄을 잇습니다. 푸른 잎 위로 마치 새하얀 눈이 내려앉은 듯한 백동백꽃. 겨울이 깊어지는 만큼 순백의 꽃도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담양 대덕에서 호두를 재배하는 진철호 대표가 올해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서 산림청장상과 함께 받은 상금 1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습니다. 진철호 대표는 2000년대 초 나이 60에 대규모 호두 농사를 시작해 3년 전 첫 결실을 얻은 뒤에 인근 주민들과 장목반을 꾸려 호두를 담양의 새로운 특산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가 겨울철 추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구 효덕동 주민들과 경찰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게 내복과 안전조끼를 선물했습니다. 동신대학교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수시 합격자들을 초청해 공연도 보고 선배와 대화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남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전남 초등교원 합창단이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16번째 정기연주회를 엽니다.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를 일선 학교 현장에 일방적으로 배부하고 있어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육부가 일선 학교 역사교사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택배로 발송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일방적인 배부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모든 위험한 교과서를 즉각 반품하고 해당 교사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광공업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10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122.6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 전월 대비 12.1% 각각 감소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남 지역 10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120.1로 전년 동월 대비 6.4% 증가했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7.1% 감소했습니다. 광주시 신임 정무특보에 송태종 전 광주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전남 고흥 출신의 신임 송태종 특보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광주 북구의원,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4대 광주시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 9월 30일 전임 정무특보를 비롯한 윤 시장 정무라인 인사들이 지난 정책자문관 사태로 물러난 이후 2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본격 겨울이 시작되는 12월의 첫날입니다. 겨울답게 낮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1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기온은 훨씬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 0도를 비롯해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서는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광주와 곡성, 장성과 한평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광주의 가시거리가 2km로 평소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3.8도, 담양이 4.9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화순이 11도, 나주가 12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바람으로 인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1도, 보성이 1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3m까지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10도 안팎의 낮 기온 유지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비가 내린 후에는 기온이 살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